자, 이번 시간에는 CCP에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그죠? CCP에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유해요소 분석은 HA, 그죠? 유해요소 분석을 합니다. 유해요소 분석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자, 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결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을 한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CCP를 결정을 하죠. 그럼 CCP 결정하는데 CCP 결정을 보니까 미생물적으로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척에서도 또 세척이 안 돼가지고 미생물이 나온다. 그것도 이제 CCP를 잡을 수가 있고, 소독을 해서 잡을 수도 있고, 뭐, 산성도를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가열, 세척, 뭐, 소독, pH, 수분 활성도, 금속 권출. 이것은 다 CCP로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열을 해서 이외 요소가 리스테리아라 장출혈 대장균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보세요. 리스테리아나 장출혈 대장균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죠. 33 결과도 3으로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피지컬에 가가지고 못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못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유해소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CCP를 중요 관리점에 CCP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잡은 게 한계 기준을 통해서 잡았어요. 잡은 게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리스테리아나 장출이 나왔기 때문에 CCP1B라고 합니다. 이 B는 생물학적을 표시하기 때문에 1B로 CCP를 우리는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기운들을 죽여야 되냐? 온도를 가열을 해야 되겠죠. 가열을 해야 되겠죠. 가열 온도 및 가열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열 온도는 가열을 하다 보면 미생물이 죽겠죠. 가열 온도를 내가 85에서 120도로 잡겠다. 그럼 미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열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로 잡고 이렇게 잡겠다. 그러면 미생물이 죽겠죠. 그럼 한계 기준을 잡은 걸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죠. 제품이 미생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세척해 보니까 원비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이 다 나온 거죠. 그죠? 리스테리아랑 장추정가 나왔고, 그죠? 케미칼, 필지칼한 부분이 도르흑모래가 나왔죠. 케미칼한 잔류농약이 나왔죠. 케미칼 P, 그죠? 이거는 B죠, BCP 이렇게 되죠. 그래서 CCP1, BCP 이런 방법도 세척 방법으로 하는데 세척 횟수를 좀 많이 해야겠다. 세척의 가속력을 높여서 이런 부분을 씻어내리겠다. 이런 것들을 한계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한계. 근데 거기에 유해 요소, 이거는 유해 요소죠. 유해 요인이 되죠, 유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을, 이런 부분들은 소독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생물과 화학적인 부분, 염소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요 원비는 생물학적이 나왔기 때문에 원비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CCP를 결정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런 유해 요소 관련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하기 위한 요인들 뭘 가져야겠느냐? 제거를 하려면 이런 한계 기준을 산성을 4.0 이하로 맞춰 수분 활성도를 0.6 이하로 맞추면 세균이 안 자란다. 그죠? 그 다음에 금속이 나와요. 원재료에. 이물이 나온다. 그러면 철이 2.0mm, 서스가 2.0mm, 파이프 쪽 되는 것들은 다 금속 검출기에서 검출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중요 관리점을 잡습니다. 사실은 이 중요 관리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한계 기준, 그 전에 나오는 한계 기준이 있죠. 그죠? 여기 보면 한계 기준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계 기준, 그죠? 그래서 한계 기준은 온도, 시간, 수분 이런 걸 한다 그랬죠. 여기서 한계 기준이 이렇게 나오죠. 온도, 시간, 부분. 그래서 앞에서 CCP를 잡기 위한
유효수를 분석하고 CCP를 잡고 한계 기준을 설정해서 처리를 하라. 그러면 제품이 완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서 모니터링을 하라는 거죠. 그죠?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중요 관리점 CCP에 대한 CCP 설정의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죠? CCP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한다. 이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이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이 잘못되면 실제 제품의 불량인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서부터 12번까지가 보면 모든 CCP가 포함되어 있는가, 모니터링에는. 이 모니터링을 할 때 신뢰성이 있는가, 또 모니터링의 장비가, 이 장비 상태가 교정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장비 상태가 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모니터링도 사무실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뭐 어떻게 일어나는가. 서식은, 기록 서식은 잘 되고 있는가? 기록 서식은. 그 다음에 정확히 이루어지겠는가? 기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예를 들면 모니터링의 주기 시간을 내가 생산을 하면 생산이 가열이 만약에 5시간인데 5시간에서 시간마다 하겠다. 그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30분마다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이제 정확히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모니터링 주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시료 채취 계획은 통계적으로 적절한가? 정기적으로 통계 처리해서 기록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현장에서 기록한가 모니터링이 같은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CCP 원비는 가열을 해야 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가 나왔죠? 대장균이 나왔죠. 리스테리아나 장출혈성 대장균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생물학적인 거죠. 가열 온도는 85도 120도로 하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가열기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해라. 가열의 온도와 가열 시간을 모니터링 일지에 기록한다. 그 모니터링 일지 해설팀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작업 전후 2시간마다 체크를 하는데 담당자는 누구다. 이렇게 모니터링의 예시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이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척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척 방법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척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느냐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일지에 세척 시간, 횟수, 가속량 등을 모니터링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담당자가 다 지정을 돼야 되고, 소독도 마찬가지고, 산성도 측정도 마찬가지, 수분 활성도도 마찬가지. 수분 활성도는 보통 파우더 제품들, 수분 활성도를 수분 활성도 측정기로 측정하죠. 보통 수분 활성도는 얼만큼 내가 적어놨어요? 한계 기준은 0.6. 최종 pH는 4.0. 그죠? 소독 농도 뭐 이렇게 정해놨죠. 이 정의는 한계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속 건출도 금속은 2mm 파이 이하, 서스도 2.0mm 파이 이하. 이렇게 금속 건출기에 테스트 피스를 중간에 통과시켜 검출을 하고 상중하 다 검출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느냐, 요 기준대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는 걸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 검출기의 기기를 교정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정. 네? 교정을 해야 된다.
자, 다 11회 개선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개선 조치 방법. 근데 이 개선 조치한다는 얘기는 중요 가치만 한계점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개선 조치할 방법이 안 하면 되겠죠. 근데 한계 기준을 이탈한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개선 조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의 결과 한계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취해야 할, 그죠? 할 개선 조치 방법을 사전에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을 사전에 설정을 해야 된다. 개선 조치 방법 때 체크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계 기준을 넘어갔어요.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냐? 모니터링 담당자는 누구요?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품질 팀장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회사 팀장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그죠? 회사 팀장이 품질 팀장을 겸할 수 있고, 회사 팀장은 사장이 대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따라 좀 다르지만, 큰 회사는 그렇지 않지만, 작은 회사는 대표가 회사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결정할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탈이 된 식품이잖아요. 반제품든 완제품은 어떻게 됐어요? 폐기할 거냐? 그죠?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 조치 계획서도 있어야죠. 기록 유지 책임자는 누구인가? 개선 조치는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죠. 개선 조치 방법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선 조치 사항에 포함되는 공정 상태의 연상복귀, 한계 기준 이탈에 대한 영향을 받는 관련 식품에 대한 조치 사항, 이탈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 회사 계획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각 개선 조치할 수 있는 순서는 CCP별로 가장 적합한 개선 조치 절차를 파악해야 된다. CCP별로 위의 요소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화해서 개선 조치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기록 서식을 결정하고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된다. 담당자를 지정해야 된다. 이런 개선 조치 방법에 따라서 한계 기준 이탈한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선 조치가 나면 검증을 해야 돼요.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검증. 그래서 회사 관리계의 유효성,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효성과 실행, 임플리멘테이션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 검증 절차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 적용 방법과 절차 및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 이것을 검증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평가를 하고 실행 검증을 합니다. 이 유효성 평가는 실제 1년에 한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살균 전, 제품을 살균 후에 평가를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했을 때 앞에서 얘기하는 7가지 균이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이 완제품이라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증하는 방법은 검증은 내부, 사내에서 매일 자체적으로 검증을 구성해 실시하는 검증입니다.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검증을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인증원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고한 것 중에서 문제가 되면 이쪽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외부 검증, 우리가 외부에다 맡기는 검증입니다. 제3자 검증을 해가지고 햇삽, 식품인증원에서 나와서 연일에 실시하는 정기조사 평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검증 절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